안녕하세요. 권혁준과 함께하는 성공 취업 엑스파일. 오늘은 시중 6대 은행을 중심으로 은행권, 필기, 전형에 대해서 아주 종합적이고 큐레이션하여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은행권, 필기, 전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시중 6대 은행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알아볼 텐데요. 많은 우리 취중생 분들, 그다음에 우리 많은 그 학생분들이 은행권, 필기, 전형에 대해서 또한 전형에 대해서 따로따로 하나하나가 아니라 좀 종합적으로 한눈에 좀 알고 싶다라는 굉장히 많은 요구들, 또한 피드백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 직업방송에서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시중 6대 은행에 어떻게 우리가 필기 전형 또한 전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겠죠.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백문이 불여일견 돼 있잖아요. 먼저 한번 보시죠. 그래서 기업은행 우리 전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렇게 보시지 서류 전형, 필기 시험, 역량 면접, 그다음 임원 면접 이렇게 순으로 지나가는데요. 좀 더 볼까요? 보시면은 필기를 보면요. 직업 기초 능력 6개 영역에서 나온다. 이렇게 돼 있고요. 60문항이 나오고 직무 수행 능력 영역. 그러니까 뭐 경제, 금융, 일반 상식 부분이겠죠. 이런 데에서 이제 40문항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꼭 기업은행만 그럴까요? 한번 신한은행도 한번 가볼까요? 신한은행도 보시면 NCS 직업 기초 능력 평가에서 나온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직무 수행 능력 평가에서 또한 경제, 금융, 일반 상식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보시면 직업 기초 능력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모멘텀으로 여러분께서 성공에 취업할 때 가장 중요한 어떤 성장 동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공통적으로 들어갔다는 사실 우리가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어떤 얘기냐면요. NCS의 이런 그 직업 기초 능력 평가가 이제는 은행권에 전반적으로 이제 거의 다 자리를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텐데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뭐 은행권을, 금융권을 많이 준비하신 분들은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들어도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직무수행능력평가가 뭔지는 아실 텐데 이제는 갓 졸업하시고 이제는 은행권에 아니면 금융권에 문을 두드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교수님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직무수행능력평가 차이점이 정확하게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꽤나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직업기초능력평가 같은 경우에는요. 산업 계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인으로서 또 은행원으로서 또한 금융계의 종사자로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능력들을 객관화해서 측정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만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은행 영업 전략 회의를 통해서 아래와 같은 아이디어가 도출되었다. 이에 대해서 직원들이 토의를 하던 중 올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 지문이 주어지고 과연 이거에 대해서 문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또 한 가지 이해 소통이 제대로 하고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권 과장이 맞다. 아니면은 뭐 김 과장이 맞다. 김 대리가 맞다. 박사님 맞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회사 생활할 때 아니면 자기의 직무에 대해서 자기의 일을 했을 때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너 제대로 이해했니 이거죠. 제대로 소통하고 있니? 제대로 이해했니?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오히려 그 NCS 부분이 굉장히 좀 더 어렵다라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 상식이라든지 경제 상식 이게 좀 더 이제 어렵게 느끼거든요. 사실 근데 시중은행 다른 은행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NCS의 이런 직업기초능력평가가 좀 더 어렵다라고 하신 분도 대부분이 많았었죠. 그러면 직무수행능 평가는 뭐냐 본다면요. 선발하는 직무에서 사용되는 기술과 직무의 어떤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학생들이 질문을 하죠. 직무 수행 평가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야, 그 전공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전공 시험 아니에요? 그렇죠. 뭐 상경계 입장에서는 자기가 뭐 경영학이라든지 경제학 하신 분들은 자기가 전공과 맞다 했으니까 뭐 전공 시험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공 시험은 굉장히 폭이 넓죠. 우리가 정말로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무 수행 능력 평가는요.
만약에 은행권이다. 그럼 은행권에서 필요한 또한 뭐 투자업계다. 그럼 투자업계에서 필요한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직무에 필요한 지식을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그게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전공 시험과 차이가 있다. 직무 수행 능력 평가는 실제 직무에서 사용하는 기술에 대한 거를 물어보는 것이고요. 전공은요, 광범위한 내용을 이제는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금 물론 어찌 보면 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만은 조금 뉘앙스가 다르다. 그래서 직무에 정말로 필요한 지식들을 물어보게 된다. 일반적으로 경제, 금융, 뭐 일반 상식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되시겠죠? 직업 기초 능력 평가와 직무 수행 능력 평가는 이렇게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직업 기초 능력 평가의 영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자, 첫 번째 의사소통 능력이 있고요. 수리 능력이 있고요. 문제 해결 능력, 자기 개발, 그다음에 자원 관리, 대인 관계, 정보, 기술, 조직 이해, 직업 윤리 이렇게 해서 10가지 영역으로 나눠지는데 제가 한번 다 표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볼까요? 한번 표로 만들어 봤는데 자,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직업 기초 능력 평가에서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그다음에 정보 능력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기업은행은요 6가지예요. 무려 6가지 나왔는데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그다음에 자원관리, 정보, 조직 이해 능력에서 6가지 영역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자, 국민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1, 2, 3 나오고요. 그다음에 조직 이해 능력, 신한은행, 우리은행 이렇게 나왔는데 자, 보시면 어떤 게 눈에 확 보이시나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직업 기초 능력이 어떤 건가요? 바로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죠. 이 3가지가 사실 어떤 은행권 또 한 가지 어떤 금융권이라도 이 3가지의 기본적인 영역은요 공통적으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1, 2, 3을 보시면 어떤 생각을 받으세요?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직장 생활할 때 필수적인 영역들입니다. 필수적인 능력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NCS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정말로 우리가 일을 했을 때 필요한 능력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의사소통 능력 없으면 일이 진전이 안 되죠. 수리 능력, 계산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 문제 해결 능력 있어야죠. 문제를 받았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또한 금융권에서 일을 할 때 3가지 영역은 필수라고 보기 때문에 은행권이든 아니면 기본적으로 뭐 공기업이든 간에 다 이 3가지는 공통적으로 이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이따가 이 3가지는요 좀 더 깊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통점을 이해할 수 있겠다고 보시겠고요. 이렇게 우리가 표로 제가 정리해 드렸으니까 한번 유심히 보시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10가지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성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시중 6대 은행,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권을 알아보고 있는데 사실 NCS를 준비하시는 공기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래서 NCS를 알아보고 계시는 많은 취준생 분들 그다음에 많은 우리 그 대학 재학생들은요. 이걸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NCS가 아시겠지만 뭐 금융권만 해당되나요? 뭐 공기업부터 시작해서 NCS가 굉장히 폭이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채택하는 기업 수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NCS를 이해하실 때도 지금의 이 방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의사소통 능력은요. 하위 능력으로 문서 이해 능력과 작성 능력, 경청 능력, 의사 표현 능력, 기초 외국어 능력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문서 이해 능력. 당연하겠죠. 직장 생활할 때 문서를 이해하는 능력, 문서를 정보를 보고 충분히 그것을 평가하고 객관할 수 있는 능력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문서 작성 능력. 문서 작성 능력 없으면은 뭐 일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작성 정보를 뭐 확인하거나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거나 그다음에 교정하는 이런 어떤 능력이 있고요. 경청의 능력. 그렇죠. 들어야 되겠죠. 의사 표현의 능력. 그다음에 기초 외국어 능력이 있습니다. 외국어를 듣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의 회화에 활용하는 능력인데 우리가 요 의사소통 능력, 그다음에 수리 영역, 문제 해결 능력, 요거 아까 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요거는요 제가 이제 출제자 입장에서 좀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출제자 입장에서 이거는 솔직히 여러분이 보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많이 보셨을 텐데 좀 이따가 제가 이제 출제자 입장에서 어떠한 항목으로서 출제 의도를 내는지 제가 그 차트를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기대해 주시겠고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수리 능력이 있습니다. 기초 연산 능력 있어야 되겠죠. 과제 해결을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산할 수 있는 능력.
기초 통계 능력, 그죠? 통계를 봐서 내가 그 통계를 갖고 활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다른 통계를 끄집어올 수 있느냐, 아니면 뭐 이런 것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느냐, 이런 기초 통계 능력, 도표 분석 능력, 도표 작성 능력, 이렇게 네 가지의 하위 능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하위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능력이,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역량이 내가 과연 이러한 하위 능력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해결 능력이겠죠. 자, 사고력 있고요. 문제 처리 능력이 있습니다. 뭐 문제 해결할 때 당연히 창의적 사고라든지 논리적 사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겠고요. 또한 비판적 사고도 굉장히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겠죠. 자, 네 번째로는요. 자기 개발 능력이 있습니다. 자아 인식 능력이라든지 자기 관리 능력이라든지 경력 개발 능력을 통해서 나의 어떤 자기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다음에 자기가 말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능력, 자기 개발 능력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다섯 번째로 자원 관리 능력이죠. 시간 관리할 수 있느냐, 예산 관리하느냐, 물적 자원 관리하느냐, 인적 자원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고 이제는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고요. 자, 여섯 번째는 대인관계 능력이겠죠. 팀워크, 뭐 리더십, 그다음에 갈등 관리, 협상 능력, 고객 서비스 능력, 그래갖고 하위 이런 능력들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보시면서 내가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한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타인과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게 좀 부족한데,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능력들이 요구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정보 능력, 컴퓨터 활용 능력이 있니? 그다음에 정보 처리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니?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 보시면은 기술 능력 나옵니다. 기술을 이해하고 있니? 기술 선택 능력, 기술 적용 능력이 나오겠고요. 요즘에 좀 중요하게 은행권들이 중요하게 보는 능력이 이게 조직 이해 능력이거든요, 사실. 국제 감각 있니? 아니면 조직 체제 이해 능력이 있니? 경영 이해, 그다음에 업무 이해. 그러니까 이게 조직 이해 능력이 요즘에 추세가 어떤 추세냐면 금융권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NCS의 어떤 직업 기초 능력 평가를 볼 때도 많은 은행권에서 이런 조직 이해 능력의 문제 경향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국제적인 감각, 금융권은 국제적 감각이 있어야 되겠죠. 국제적인 동향을 이해하고 국제적인 상황을 변화 인식하고 거시경제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직 이해 능력이 굉장히 좀 요구되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조직을 구조를 이해하고 조직 간의 관계를 이해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경영 이해 능력이라든지 조직의 어떤 방향성을 예측하고, 그다음에 업무 이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금융권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점점 더 비중이 높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리가 있습니다. 뭐 금융권은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직업 윤리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뭐 이거는 뭐 당연하다고 보셔야 되겠죠. 다른 직군들보다 사실 가장 직업 윤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직업 따진다면 금융권이다. 왜 이해상충의 문제가 항상 나오는 데가 바로 금융권이기 때문에 이런 직업 윤리는 항상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드리겠다 말씀드렸는데, 의사소통 능력, 그죠? 수리 능력, 아니면 문제 해결 볼 텐데, 자, 이 표는요. 사실 여러분이 많이 못 보셨을 겁니다. 이거는요, 그 문제를 출제하는 입장, 그러니까 문제를 가르치는, 그러니까 NCS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사실 보는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출제 의도 파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직업 기초 능력 평가를 내는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걸 평가를 할까 봤을 때의 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먼저 의사소통 능력은요, 보통 상중하로 나눕니다. 상은 뭘로 보냐면 보시면 아시겠죠? 의사소통에서 보여요. 기술 매뉴얼과 제안서 이런 거를 내용의 문서를 읽거나 작성함으로써 정보를 종합적으로, 그다음에 업무 성과를 발표하는 상황에서 논리적으로 의사표현을 한다. 근데 중의 어떤 의사소통 능력에서 중은 뭐냐면 뭐 요약하고 회의 같은 토론 상황에서 주제에 맞게 의사표현을 한다. 그다음에 보시면은 하는 뭐냐면 지시문 메모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안서, 기술 매뉴얼, 그다음에 중의 어떤 중간의 능력은 메일과 공문 같은 거. 하의 능력은 지시문과 메모 같은 이런 것을 의사표현할 수 있다. 이게 어떤 의사소통의 상중하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자기를 대입해 보는 거죠. 나는 제안서나 기술 매뉴얼 같은 복잡한 문서의 내용을 읽거나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발표하거나 해석하고 말할 수 있는지, 또한 나만의 어떤 재해석이 가능한지, 아니면은 뭐 메일과 공문만 가능한지, 아니면 지시문 메모인지, 이렇게 우리가 좀 대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갔네요. 문서 이해 능력에도 하위 능력 중에서도 상중하로 나눕니다. 아까 같은 얘기예요. 기술 매뉴얼, 예산서, 주문서, 지시문 메모. 근데 문서 작성 같은 경우에도요. 보시면요. 아까도 뭐 나오지만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뭐 메일이라든지 간단한 전화 메시지 쭉쭉 경청의 능력, 의사표현되는데 기초 외국어 능력 맨 밑에 거 볼까요? 자 볼게요. 외국어로 된 메일을 업무 상황에서 메일을 직접 읽고요. 의미를 이해한다. 이게 외국어 능력의 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NC에서는.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중의 능력은 뭐냐면 가운데의 어떤 능력은 뭐냐면 외국어로 된 메일을 업무 상황에서 사전을 활용해서 그 의미를 이제 이해하는 부분. 이 정도의 어떤 레벨은 외국어의 부분에서 한 중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는 뭐냐면 업무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외국에서 온 메일이라든지 대화가 안 된다. 이런 거는 이제 외국어 능력에서 하로 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는 방송 보신 분 중에서는 뭐지 난 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NCS가 굳이 뭐 외국어 능력을 이렇게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렇게 직업에 필요한 외국어 능력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문제를 출제하는 입장에서 그 문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구분을 나누고 있다는 것만 우리가 이해하시면은 여러분 그 NCS를 준비하시는 분들, 특히 금융권에서 직업 기초 능력 평가를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수리 쪽 볼까요? 수리. 자, 수리 능력 상중하로 나눠지죠. 자, 직장 생활에서 다단계의 어떤 복잡한 사칙 연산하고요. 그다음에 연산 결과를 오류를 수정하는 거. 굉장한 능력이죠. 그다음에 중 같은 경우에 결과를 검토하는 수준이에요. 하 같은 경우에는 결과를 확인하는. 그러니까 봤을 때 뭔가 계산, 저도 그래요. 직장 생활할 때 뭔가 이렇게 봤을 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거 아무리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뭔가 계산이 이상한 거예요. 그죠?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능력, 굉장히 높은 레벨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검토할 수 있는 능력, 그죠? 그다음에 그것을 그냥 확인만 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상중하로 좀 나눠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기초 연산 능력이 그런 얘기고 통계의 능력도 있죠. 자, 통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 기법을 활용해서 오류를 수정하는 것, 그다음에 뭐 결과를 검토하는 것, 확인하는 것. 도표 분석 능력도 마찬가지고 도표 작성 능력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리도 굉장히 상중하로 나눠지면서 평가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문제 해결 능력도 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에서도 볼까요? 업무에 발생한 문제를 인식하고 처리할 때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방식을 고안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문제 해결 능력에서. 그래서 지문도 그래요. 여러분 이미 뭐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지문에도 그럽니다. 타당한 근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하고 있는 지문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상해 굉장히 고퀄리티의 아니면 고 레벨의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 거구나, 문제를 요구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문제 해결 방식을 다양하게 응용하는 게 이제 중급의 레벨이라 볼 수 있겠고, 기본의 문제 해결을 방식을 이용하는 분이 하급의 어떤 레벨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말 그대로 여기가 NCS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꼭 시험 문제 때문에 보는 거 아니라 여러분께서 기본적으로 면접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했을 때에 여러분의 주장을 항상 얘기합니다. 그런데 근거 제시를 못하면 항상 여러분의 논리는 막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항상 커뮤니케이션 할 때나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제가 말하는 어떤 스타일이 있는데요. 어떤 뭐 참고로 팁을 드리자면 저는 항상 논문을 약간 인용을 합니다. 무슨 논문에 의하면, 아니면 어떤 몇 년도에 누구 교수의 어떤 논문에 의하면 이렇게 연구가 됐어요. 아니면 저렇게 연구가 됐어요. 그러면 사실 반박 불가거든요. 근데 상대 측에서도 잘 몰라요. 논문을 잘 모르고요. 그다음 그런가 보다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나의 주장에 대해서 팩트를 제시하고요. 논리를 굉장히 이제는 인용을 하게 되면 논리를 이제 굉장히 그 논리가 굉장히 잘 짜여진 논리로 됩니다. 그래서 설득하기가 굉장히 용이하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주장하는 건 좋은데요. 여러분의 주장이 맞다는 팩트 체크,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타당한 근거 제시, 이거를 하셔야 되는데, 팁을 드리자면 저는 논문을 이용한다는 사실. 아니면 여러분도 여러만의 어떤 논리에 대해서 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장을 근거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신다면은 뭐 공시자료도 굉장히 좋은 어떤 자료가 됩니다. 사실 뭐 다트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어떤 차트를 봤을 때에 기본적으로 어떤 공시자료를 보고서 거기에 대해서 근거 제시한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어떤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어떤 분들은 이제는 신문 기사를 가지고 논리 제시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그 신문 기사 같은 경우는 기자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 물론 객관화되어 있지만은 주관 생각 어느 정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글쎄요, 제 기준을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뭐랄까요? 그렇게 좋지만은
좋지만은 않은 어떤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께 저는 숙제를 드릴 텐데 이렇게 팁들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만의 어떤 자신의 논리를 어떤 확충할 수 있는 그 근거 제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의 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하위 능력, 사고력, 뭐 문제 처리 능력 나오는데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그저 기본적으로 상중하로 나눠 있어서 쭉 읽어보시면 정말로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시중은행 채용 전형 분석 이렇게 나오는데요. 가장 많이 정말 들었던 질문인 것 같아요. 교수님, 제발 좀 하나하나 많은 분들이 하나하나 은행권 설명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냥 한눈에 알고 싶어요. 한 차트에 그냥 알고 싶어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제가 큐레이션 해드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짝표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당연히 채용은 당연히 서류, 필기, 면접, 최종 발표 이렇게 순서로 가겠죠. 물론 뭐 면접과 최종 발표 사이에 당연히 말 그대로 건강검진 당연히 있겠죠. 근데 보통 이제 4가지 분류로 나눠지는데 자, 먼저 기업은행 먼저 가볼까요? 자, 서류 당연히 들어가고요. 필기 봤더니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 금융, 상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면접 같은 경우에는 역량 면접에서 1박 2일로 합숙한 게 되게 특징이죠. 그다음에 임원 면접 있고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NH노명은행 5급 기준으로 봤습니다. 당연히 NCS 당연히 들어가고요. 직업기초능력평가 들어가고 인적성 평가와 금융경제 상식 논술 이렇게 들어가죠. 그다음에 RP 면접, PT 면접 들어가고요. 뭐 인성이라고 했는데 RP랑 PT 다 들어가고요. 기본적으로 또한 그 집단 면접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눠지는데 잠깐 아까 밑에 좀 볼까요? 자, 5급 이렇게 나왔는데 6급은요 좀 달라요. 6급은 좀 같이 본다면은 여기서 이제는 논술이 없습니다. 6급은 여기 보시면 필기에 보면 인적성 평가와 금융경제 상식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5급이라서 논술이 있는 거고 사실 6급 같은 경우는 이제 논술이 없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먼저 말씀드리면 노명은행 5급 기준 말씀드리면 40문항에 50분이잖아요. 6급 같은 경우는 50문항에 60분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인적성 같은 경우는 340문항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뭐 6급 같은 경우는 325문항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급 같은 경우에는 옆에 보이는 이제 논술 평가가 6급은 없고요. 금융 경제 상식은 당연히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지금 설명은 이제 5급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 계속 가볼게요. 농협은행 5급 기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KB,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들어가고 경제금융 일반상식 들어가죠. 그냥 보시면 아시겠지만 NCS 쭉 들어가요. 근데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인적성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도 어느 정도 NCS의 어떤 문제의 어떤 경향처럼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는 직업기초능력평가는 이젠 다 들어간다.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준비를 당연히 꼼꼼하게 더 하셔야 된다. 꼭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 같은 경우에도 NCS의 어떤 직업기초능력평가는 뭐 필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는 필기에 같이 들어가는 거 이런 어떤 금융경제 상식 같은 것도 이제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면접 같은 경우는 KB국민은행 PT 토론 인적성 검사 들어가고요. 온라인 대면 면접 2차, 1, 2차로 나눠지고 신한은행도 당연히 1차, 2차 이렇게 있고요.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나눠져. 우리은행도 뭐 PT와 RP 다 있고요. 토론 이렇게 돼 있습니다. 2차로 이제 이면접 보고. 그래서 제가 좀 한 차트에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요거 딱 캡처 뜨셔갖고 방송 보시면서 좀 이해하시면 아마 여러분 취중생 입장에서는 가장 원했던 정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 도움이 되셨으면 좀 댓글 좀 남겨주세요. 도움이 많이 됐다고. 자, 한국직업방송 가셔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IBK 기업은행 가볼까요? 6개 영역에서 나왔습니다. 6개 영역이 뭐였죠? 다시 준비했습니다. 쭉 나오죠? 그래서 이 6개의 영역에서 직업기준도 평가에 나왔던 60문항에 70분 잡았고요. 그다음에 경제금융 일반상식이 40문항에 50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농협은행 같은 경우는 5급 기준으로 자 40문항에 50분 되어 있는데 농협은행은 4가지 영역에서 나왔습니다. 밑에 표 확인해 주세요. 40문항에 50분 되어 있고요. 인적성 340문항에 50분 되어 있고요. 금융상식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논술평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국민은행도 4개 영역 나왔습니다. 거기서 80문항 나왔고 신한은행 3개 영역에서 90문항에 각 25분씩 되어 있었고요. 금융 이렇게 경제상식 나와 있습니다. 하나은행도 나와 있죠. 인적성 검사 나고 상식 검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은행도 4개의 영역에서
80문항에 80분, 경제, 금융, 일반 상식 40문항에 40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기본적으로 필기를 우리가 보셨을 때에 직업기초능력평가는 무조건 잘 준비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경제, 금융, 상식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되냐면 사실 이 경제, 금융, 상식은요. 뭐 금융권에서는 거의 뭐 필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래전부터 사실 해왔잖아요. 오래전부터. 근데 이제 NCS 기업기초능력평가는 적용된 지가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금융권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그 필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왜 그러냐면 뭐 이해하시겠지만은 과거에 은행권에 채용 비리가 있었기 때문에 점점 더 객관화된 좀 더 객관할 수 있는 어떤 필기 시험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변별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 경향 자체가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제는 금융경제 상식 같은 경우에는 뭐 상경계열은 굉장히 당연히 유리합니다. 맨날 보던 게 전공서에서 맨날 보던 용어들, 아니 맨날 보던 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유리는 하죠. 하지만 공부 안 하면 역시나 준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2부에서는 뭘 볼 거냐면 이런 금융경제 상식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을 우리가 2부에서는 좀 살펴볼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또한 이제까지 다뤄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제가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2부도 굉장히 기대가 되겠고요. 아까 제가 이렇게 표로 정리해드리는 거는 여러분 캡처 딱 뜨셔갖고 그냥 붙여놓으세요. 붙여놓으시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뭐 취준생분들 다 이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만 보실 게 아니잖아요. 여러 은행 다 보실 거기 때문에 또한 은행권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에 대해서 노크를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제가 큐레이션 해드렸으니까 이걸 보시고 객관적으로 좀 준비를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한국직업방송에서만 보는 이런 큐레이션 서비스 여러분 칭찬 많이 해주시고 오늘 그래서 우리 시중 6대 은행에 대해서 필기 전형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같이 알아봤습니다. 네, 그 시중 6대 은행 중심으로 해서 그 은행 필기 전형에 대해서 조금 또한 전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제가 이제 학생들 아무래도 가르치다 보니까 대학에서 아이들이 가장 우리 친구들이 요구하는 게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좀 큐레이션해서 정말 손수 엑셀로 정리하면서 이렇게 좀 한 차트에 보여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보시겠고 여러분 한국직업방송과 함께 하신다면 성공의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보시면서 6대 은행 중심으로 한번 필기 전형을 싸그리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